근데 이 돈이 있으면 사실 다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디에 뭐 굴러다니면서 먼지가 쌓여 있어도 상관없고 뭐 잘 쓰면 좋고, 네, 돈이 많으면 패드는 그런 제품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잖아요. 안녕하세요. 잼테크 스튜디오의 잼입니다. 최근에 애플에서 M1 칩을 탑재한 아이패드를 한국에서 공식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M1 칩을 탑재한 만큼 많은 분들이 또 이 패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극찬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비교 영상을 올리면서 이 아이패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번 이 아이패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패드라 하면은 많이 사용하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갤럭시 탭과 이 아이패드가 될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탭을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고 몇 년째 이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아이패드 중심적으로 설명을 한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패드라는 제품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 특별히 이 아이패드를 구매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패드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큰 화면이 되겠습니다. 큰 화면이라 하면 사실 이렇게 모니터처럼 큰 화면을 생각하시겠지만, 일단 비교 대상은 핸드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 어떤 핸드폰들보다 당연하게 이 패드가 더 큰 화면을 보여줍니다. 이 화면이 크다는 것은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소비할 때 굉장한 이점을 줍니다. 작은 화면에서 눈 아프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화면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눈의 피로감도 조금은 덜어줄 수 있고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좀 더 몰입감 있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선 진짜 아이폰을 거의 보진 않습니다. 웬만하면 이 맥북을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이제 침대에 누웠을 때는 이 아이패드를 통해서 보는데요. 아이패드를 통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걸 보기에는 정말 적합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가격, 더 좋은 성능이 되겠습니다. 사실 아이패드 프로급으로 생각하신다면은 여러분들 꽤 비싸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아이폰과 비교하자면은 웬만하면은 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이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모델보다 더 비싼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패드 프로가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이 아이패드 12.9인치 1TB 이상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M1 칩을 탑재했는데 램이 16기가가 됩니다. 완전 노트북급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같은 가격을 투자했을 때 성능적인 측면을 봤을 경우에만 이 핸드폰보다는 아이패드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에도 왜 아이폰, 핸드폰이 비싸냐? 아마 카메라가 더 좋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카메라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웬만하면 좀 비싼 부품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이패드는 솔직히 카메라는 조금 별로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이 애플 펜슬이 되겠습니다.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 아니면 노트 모델에서도 펜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애플 제품 라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펜슬을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은 바로 이 패드 모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펜슬이 조금 계륵 같은 존재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펜슬을 잘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생산성을 정말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필기뿐만 아니라 이 드로잉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거의 필수적인 아이템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문서 작업뿐만 아니라 뭐 다이어리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필기를 할 경우에도 이 펜슬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만 해도 꽤나 많은 편리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잘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펜슬은 더욱더 좋은 아이템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네 번째는 연동성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지겹게 들으셨겠지만 역시 애플 제품
내 전의 연동성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 되겠죠. 특별히 아이폰과 에어팟 그 다음에 이 아이패드까지 사용하신다면은 연동성에 대한 장점들을 정말 충분하게 누리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 아이패드는 생각보다 다양한 선택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라인을 살펴보면은 아이패드,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프로 이렇게 총 4가지 라인이 존재하는데 가장 저렴한 모델은 한 40만원 정도 선에서 구할 수 있고 가장 비싼 모델은 뭐 노트북급 가격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가격대에 따라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비교하시면서 또 구매를 하실 수도 있죠. 조금 라이트하게 한번 즐겨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이패드가 적합하겠고 나는 프로급 성능, 정말 좋은 성능을 원한다 하면 이렇게 아이패드 프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겠죠. 나는 라이트보다는 조금 더 잘 쓰고 싶고 그렇다고 프로까지는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신 분들에게는 에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장점을 얘기해 봤으니까 한번 단점도 살펴봐야겠죠. 자, 첫 번째 단점 바로 활용성이 생각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 있겠지만 제 주변에 아이패드를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는 잘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면에 그냥 이 아이패드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혹은 그냥 단순하게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이렇게 자기가 조금 노력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게 된다면은 그저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는 용도로밖에 되지 않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서 이 아이패드 값어치를 하려면은 기본적인 연구, 활용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단점은 바로 무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 어떤 핸드폰들보다 사실 패드가 무거운 건 당연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큰 디스플레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핸드폰보다 무겁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패드 자체로만 봤을 땐 사실 그렇게 부담스러운 무게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워서 이 패드만 들고 보실 경우 팔이 아프다,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패드만 보통 쓰진 않으시죠? 바로 이렇게 케이스를 껴서 사용을 하실 텐데요. 이 케이스들이 일반적으로 좀 무거운 편입니다.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에는 뒷면에 다 자석이 되어 있어서 이 철판이 들어간 케이스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철판이 주는 무게가 거의 이 아이패드와 비슷한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케이스를 끼는 순간 이 아이패드의 무게가 2배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때부터 조금 무겁다는 느낌이 확연하게 듭니다. 그래서 누워서 볼 때 뭐 케이스를 끼고 본다? 사실상 조금 꺼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간편하게 이렇게 아이폰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면 핸드폰을 통해서 보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거우니까 이 케이스를 빼고 보는데 그때마다 매번 케이스를 꼈다 뺐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진짜 애매해질 수 있는 단점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는 생각보다 포지션이 조금 애매하다는 점입니다.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 OS라는 독자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iOS와 이 macOS의 한 중간 정도 급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그만큼 좀 애매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이 모바일에서 지원되지만 패드에서 지원되지 않는 것들이 있고, 또 반면에 이 맥에서 지원되는 것들은 이 패드에서 쓸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M1 칩이 발표되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점이 바로 이 패드에서 맥 앱들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역시나 계속 아이패드 OS는 애매한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네 번째는 바로 이 돈이 되겠습니다. 이 가격이 사실 그렇게 무시할 만큼 저렴한 가격대는 아닙니다. 핸드폰이야 사실 이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제품들이라서 비싼 제품을 사도 뭐 그렇게 후회하는 경우는 보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패드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구매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프로급까지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패드를 100만 원 정도의 값어치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이 아이패드에 대한 장단점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장단점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 아이패드 정말 구매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분들이 이 아이패드를 잘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냥 미디어 컨텐츠 소비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예 사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 잘 활용을 해서 생산성 측면에서 극대화시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아이패드라는 제품이 나한테 필요한지 이 장단점들을 통해서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드리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잼이었습니다.